지난 7월 20일 저녁, 중국 베이징의 관문인 서우드 공항. 평화로웠던 공항 안이 일순간 소란스러워집니다. 휠체어를 탄 남자가 공안의 제지를 받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야 시민들은 그의 손에 든 것이 폭탄임을 알아내고 몸을 피합니다. 중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 사건.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남자는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는 농촌 출신의 도시 노동자 지중신. 오토바이 택시기사로 일하던 그는 8년 전 불신 검문에 걸려 천관이라 불리는 단속반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했지만 별 소용이 없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에선 지중신에게 폭행을 가했던 청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도시 어디에서나 청관을 볼 수 있습니다. 청관은 불법 시설물이나 도로, 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단속원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권한은 없으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들을 처리하는 만큼 서민들에겐 가장 큰 권력자입니다. 지난 5월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자전거를 잠깐 도로에 세워놓았다는 이유로 청관과 시민들 사이에 시비가 붙습니다. 청관이 자전거를 압류하려 하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폭력의 수위가 너무 심합니다. 심지어는 머리를 짓밟습니다. 같이 싸웠던 남자는 머리에 중상을 입었고 머리를 밟힌 남자는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청관이 우통을 벗고 시민들에게 달려듭니다. 옷을 벗고 거칠게 시민들을 위협하는 모습, 흡사 조직폭력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중 항의하는 상인을 영장도 없이 강제로 연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상인이 저항하자 여지없이 폭력이 이어집니다. 청관에게 잡히면 물건을 빼앗기는 건 물론 폭행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노점상들에게 청관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现在万一要是又来了，你怎么办？来了就抢，他们要又来了，你要怎么办？来了我们就跑啊！我们不顾一切的跑啊！路上哪怕车子再多就跑，就跑的这个东西啊！是的，我们早上1、2点钟去拿货，就为了一点生品的。 他如果要 지난 7월 17일 후난성에서 50대 농민이 집에서 재배한 수박을 팔러 도심에 나왔다가 한 무리의 남자들에게 적발됐습니다. 시비가 오가던 중 농민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남자를 때려 죽인 이들도 도시의 무법자 청관이었습니다. 청관을 비롯해 중국 공권력의 횡포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시의 주민들은 지난 6월 믿기지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도 모르게 살던 집이 헐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 철거에 항의해 소송을 건 주민들을 끌고 가 감금하고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민들은 강제로 주택 철거에 합의해야 했습니다. 在里边就是折磨我，折磨我的说那个到了15天，关了15天，政府包括我们村里面都没有一个人跟我来谈这个房子的事，就是叫人黑社会，东北的黑社会，黑社会就是说给威胁我，每天都来威胁我，1、2个小时。
주민들이 살던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재개발 대상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집을 비운 사이 일말의 통보도 없이 주택을 헐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집주인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제작진은 담당 부서에 전후 사정을 문의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분위기입니다. 那么你们滨湖区没有开发新城吗？没有开发新城啊，什么？哦，我听说是滨湖区有开发公寓，就是在建公寓。在建公寓不是的，这公寓都是下面那个开发区自己建的啊。 주민들은 억울한 사연을 알리기 위해 자신들이 갇혀있던 곳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또 한 번의 감금이었습니다. 这我犯了什么罪？我犯了什么法？中国是不是和谐了？ 법적 절차도 없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는 불법 구금.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베이징 인근의 한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이 건물은 노동교양소 혹은 노동교화소로 불리는 곳입니다. 평범한 외관과는 다르게 건물 뒤로 돌아가 보면 색다른 풍경이 목격됩니다. 울타리 너머로 10여 명의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엔 노동교화 제도라는 게 있는데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에 한해 재판 절차도 없이 최대 4년까지 구속하고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처벌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정부가 처리하기 귀찮은 사람들을 가둬놓고 협박하는 도구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엔 350여 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 중이며 약 26만 명이 수감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那么这样一个在国际上应该说很多国家这个不可能出现的一个机构，在中国大陆存在了这么多年，让那么多人深受其害。其实在我看来呢，它已经意味着一种这个国家犯罪。 사실 중국에는 신문고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을 품고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수도 베이징과 각 지방에 설치된 신방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자처하지만 막상 그 앞의 분위기는 삼엄합니다. 민원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만 문제가 해결돼 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제작진은 민원이 처리되지 않아 신방국 앞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14년 전 한 지방정부가 홍보한 공공묘지 건설 투자에 자신들의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약속했던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공사를 진행했던 민간 기업과 홍보했던 정부기관 모두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지금 거의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50、60个精神病出来了，急死的有了，是吧？打离婚的，现在到目前打离婚的就60、70对儿，有的小推销员，他介绍的，人家找他要钱，他也给不了。这个小推员有的是被打死。 그러면서 혼자 이 투자건으로 지금까지 피해 신청을 한 사람은 1,5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피해 상황을 정리해 지방정부는 물론 베이징의 국가 신방국까지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해결책은 물론 그 어떠한 반응조차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现在可能更多吧。我们这都是70、50岁，是不是？有的很就死了，死在上访路上，哈哈，是吧？含冤而死，含冤而死，是吧？所以我们呼吁，能把我们这问题向中央反映，叫他们知道，我们的问题被个别官员上面欺骗，下面压，不往上反映。
신방국은 민원인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민원 사이트까지 개설했지만 사람들의 불만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방국의 실효성뿐 아니라 제보자의 신변 보장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원을 호소할 길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통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정부 차량에 치여 하반신 마비가 된 장젠핑 씨. 그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던 소송에서 그는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 아내가 직접 그를 등에 업고 베이징까지 찾아갔지만 그들을 거들떠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相当于8年的上访过程当中呢，就是让我认识到了他这种社会由于这种制度造成的这种腐败，这种官员这种官官相护，你个人的力量，你无法去把这个冤案。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장젠핑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는 반대로 다른 이들의 억울한 현장을 찾아내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습니다. 在上访路上被打的，但是我对写作方面不是我的专长，因为我的文化程度达不到。但是呢，人呢，你只要去用心做一件事情，你就能把它做好。你看，我写了4000多篇维权稿件，包括个案，包括群体性事件，对不？还有我上千篇的个人的微博。 인권운동을 시작한 후 어느 순간 그의 집 앞에는 정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그가 매일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24시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젠핑 씨는 앞으로도 계속 글을 써나갈 생각입니다. 공권력에 대한 견제가 없다면 권력 남용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을 틀어막기만 하던 예전의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 폭발하는 분노에 중국의 성장이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점점 커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就习近平自己说是民族的复兴，但是呢，民族的复兴，如果你不保障公权力，不去保障私权力的话，你没有一个完整的这个制度构架的话，私权力仍然被随意的宰割，对吧？被随意的掠夺，权力被随意的侵害，那么毫无疑问，你这个中国梦，那到最后都是一场场噩梦。